네, 이번 시간에는 엑서사이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열기를 통해서 엑서사이즈 3번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델이 불러와졌으면 바로 솔리드캠 신규 밀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밀링 파트, 여기에서는 내부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 경로 각각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자, CNC 컨트롤러는 G 밀링 하스 SS3X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소재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보다 소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소재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소재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소재 버튼 클릭했으면 이 안에 솔리드 모델을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모델 크기에 맞게 미리 보기로 소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박스 확장 같은 경우는 자, 소재가 좀 더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전체 2mm, 기본 2mm 해주시고 Z-만 5mm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가 5mm가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외부에서는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헤드 모델로 박스 추가를 클릭을 해서 실물로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해서 소재를 완료를 합니다. 자, 원점 생성 정의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소재 기반으로 원점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정의를 클릭을 해서 자, 원점 이쪽이 원점이 되겠고요. X축 방향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럼 X축 방향에 있는 점, 이쪽 점 또는 이쪽 점 같은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Y축 방향으로 내려가 있죠. Y축 방향 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한 그 좌표에 맞게 원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시작 높이 50이고요. 자, 클리어런스 높이 10mm. 그리고 파트 하는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다면 그 파트 하는 높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파트 하는 높이는 지금 5mm를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너스 17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이것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점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버튼 클릭하고, 타겟은 이 솔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솔리드 모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 솔리드 1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밀링 파트 데이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완료를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밀링 파트 데이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 밀링이죠. 그 전에 이쪽이 이게 잠시 꺼져 있었기 때문에 켜주고요. 등각도로 보고 2.5D, 그러니까 리본 메뉴에서 2.5D 페이스 선택을 합니다. 자, 페이스 도형, 영역을 잡아줘야 되겠죠. 어떤 영역을 가공을 할 것이냐.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모델 페이스 윤곽이 되어 있는데, 모델은 말 그대로 솔리드 피처에서 최외곽을 실루엣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고요. 이거는 피처 기반이다. 이거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는 이런 면입니다. 이런 면이죠. 이런 선택한 면의 실루엣, 최외곽을 영역으로 잡겠다. 그런 뜻이고, 윤곽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만든 영역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윤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그 타겟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델로 선택을 하고요. 정의 버튼을 통해서 다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목록을 열어보시면 다시 한번 이쪽 목록이죠. 목록을 열어보면 타겟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타겟을 선택을 해주면 타겟의 크기에 맞게 실루엣 처리가 되죠. 실루엣으로 이렇게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옵셋으로 좀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매뉴얼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옵셋은 매뉴얼대로 3mm를 입력을 하고 모두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쪽에서 봤을 때 전체가 다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확인 버튼 클릭을 하고요. 자, 공구로 넘어가서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밀린 공구 추가 이걸 선택해서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 밀링이죠. 네, 커터를 선택을 해서 자, 직경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매뉴얼에서는 솔리드 길이, 숄더의 길이 그리고 가공 길이 이것들을 다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직경 값만 여기서는 큰 의미를 가지죠. 직경에다가 40파이, 40mm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으로는 그냥 40파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얼에서는 그 기본 공구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그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조건값들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정삭 피드는 체크를 하셔서 정삭 시에는 이 회전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전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삭 체크를 하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정삭 체크를 안 하면 기본 피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홀더 쪽에서 홀더는 그 선택 사항인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간섭 체크, 그러니까 홀더가 간섭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홀더 체크를 해주는데요. 자, 매뉴얼상에서는 뭐 BT40 ER 32 곱하기 60 이거를 선택을 해놨는데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복잡한 형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가공 높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면 높이, 클리어런스 높이 뭐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지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면 높이는 0이죠. 원점 자체가 0입니다. 그런데 모델은 2mm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페이스 깊이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페이스 윗면, 그러니까 솔리드 윗면을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깊이가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매뉴얼에는 버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 오면서 이게 그냥 커서만 놓고 클릭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절임량 2mm죠. 절임량 2mm 그대로 두시고요.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칭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해칭 방법, 자, 이쪽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좌측 하단에 그림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곽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안쪽부터
할 것이냐, 바깥쪽부터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파이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이쪽의 모양은 스파이럴이 그 해칭하고 모양이 같은데, 스파이럴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원형 형태죠. 원형 형태. 이런 식으로 모델 크기에 맞게 원형 형태로, 스파이럴 형태로 가공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해칭이니까 해칭을 선택을 하고요. 최소 오버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공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자, 공구 센터가 이쪽이죠. 공구 센터가 이쪽인데, 자, 여기 이만큼까지 가공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만큼까지 가공을 해서 여기 모재고요. 근데 다음 지나갈 때 측면 저림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구가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게 겹침량입니다. 이게 이제 몇 퍼센트 겹치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그 저림량, 측면 저림량이 달라지겠죠. 이게 만약에 90%면 측면 저림량은 10%가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50%면 측면 저림량은 50%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30%면 측면 저림량은 7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측면 저림량을 생각한다면 100에서 마이너스 30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요 겹침량만 생각을 한다면 30%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으로 보면은 12mm씩 겹치고 겹침량이 12mm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저립되는 양은 28mm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일한 스텝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균일한 스텝 오버는 그림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전체를 최소 오버랩입니다. 최대 오버랩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최소 오버랩이군요. 자, 이 오버랩이 그 결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들을 등간격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전체 영역을 등간격으로 나눠서 가공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균열 스텝 오버를 끄게 되면 처음부터 30% 겹쳐가지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몇 퍼센트가 남든지,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면 알겠다. 마지막에는 5%가 남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깊이 가공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그재그와 한 방향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깊이 가공 타입, 말 그대로 깊이 가공 타입이죠. 자, 가공 높이에서 만약에 저림량을 1mm씩 했을 때 1mm씩 1mm 한번 가고 다음 2mm 가공하는 방법. 반대로 돌려서 올 것이냐, 반대로 쭉 한번 가서 다시 반대로 올 것이냐, 아니면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스텝 다운을 진행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구 경로 반전, 네, 이거는 뭐 클릭만 해보시면 그 가공 순서가 반대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공 순서 정렬은 Z 높이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Z 높이 다르게 체크를 안 했을 때는 이게 Z 높이별이 아니라 영역별이죠. 이쪽에서 하고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영역 작업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중 체인 가공 최적화는 여러 체인이 있을 때 가공 순서를 최적화해서 그 가공 경로 이동을 최적화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최소로 해준다는 거죠. Z 높이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성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사용하시겠지만 대충 가공 최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체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은 매뉴얼에는 0.2mm, 0.2mm. 그리고 정삭을 체크했죠. 그러니까 0.2mm까지 남겨놓고 황삭을 한 다음에 나머지 0.2mm는 정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패스가 총 2개가 나와요. Z 높이별로. 여기서 가공 높이 2mm, 절임량을 2mm 줬는데 바닥 옵셋을 0.2로 남겨놓으면 1.8mm가 가공이 된 다음에 정삭으로 0.2mm를 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해칭으로 넘어가서 해칭 탭으로 넘어왔죠. 해칭 탭에서 해칭 각도는 X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입니다. 지금 0도라고 되어 있는데 0도 같은 경우는 X축에 일치하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 90도면은 직각이겠죠. 수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공 방향. 여기도 가공 방향이 있죠. 자, 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그재그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방향이냐, 아니면 어, 하얀 가공이냐, 양방향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왔다, 다시 다음 출패스로 이동해서 다시 반대로 돌아오고요. 한 방향씩 가공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은 자, 얼롱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고 교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축 방향입니다. 축 방향. 그러니까 움직이는 축 방향, X축 방향의 확장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각도 0도. 그러니까 해칭 각도 방향입니다. 각도 방향. 각도 방향의 공구직경 10%. 10%면 3mm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차는 양옆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툴패스의 양옆에 그거를 교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4분의 1이면 10mm가 더 확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툴패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얼롱에 해당하는 확장입니다. 이쪽이 얼롱에 해당하는 확장이고요. 공구는 40파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공구 중심인데 그림이 잘못 그려져서 여기가 공구 중심이죠. 여기 끝에 끝나 있고 이렇게 40파이가 그려지는데 총 떨어진 거리 이게 4mm라는 뜻입니다. 공구 직경의 10%니까 3mm죠. 이게 총 떨어진 거리가 3mm다. 그리고 얼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 거리가 10mm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림 때문에 거의 뭐 이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상 얘가 들어와서 공구를 직접 보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이죠. 이거는 이제 공구 중심이 최외곽을 기점으로 10mm를 더 나간다. 그러니까 아까 도형에서 설정한 그 넓이에요. 그 옵셋 거리에서부터 10mm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너는 말 그대로 필렛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끝이 이제 필렛이 만들어지죠. 필렛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속도 로스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링크로 가서 매뉴얼상에서는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가 탄젠트로 해서 길이가 여기 5mm만큼이다. 12mm면
12mm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리딩과 동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늘어납니다. 시작과 끝이 더 늘어나죠. 시작과 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과 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가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굳이 링크까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링크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그냥 처음과 끝만 5mm, 12mm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물론 처음과 시작 지점이 조금 더 길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자, 주로 이제 해칭에서 차라리 늘려주는 건 이 정도에서 늘려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링크에서는 굳이 늘려주지는 않죠. 링크까지 작업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장과 계산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매번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G코드도 단일 G코드, 단일 작업 공정에 대해서 G코드를 생성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 밀링 설명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영상을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